네, 반갑습니다. 라땅TV 시청자 여러분. 지난번에 빌라를 어떤 지역을 먼저 고르고 팔리는 지역의 어떤 특징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좀 찍었었는데요. 자료를 다운받으신 분들이 한 400분이 넘습니다. 지금 일주일 정도 만에 진짜 많은 분들이 자료 너무 유용하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료 다운 안 받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에서 그 영상 보시고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실제 현장에 좀 나왔는데요. 여기도 인천이에요. 인천에서 빌라 거래량이 꽤 많은 지역입니다. 역세권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는 1억대 거래가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일단은 빌라는 임장이 엄청 중요합니다. 어디 보면은 임장 안 가고도 입찰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그건 택지지구 아파트 일대 얘기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꼭 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면을 또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보고 있는 이 호수가 지난번에 평지를 걷는데 너무 숨이 차가지고, 내가 보고 있는 이 호수가 지금 이 빌라에서 어느 면적, 어느 위치에 돼 있는지를 엄청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동서남북해서 향이 어딘지 잘 보셔서 이거를 맞춰서 보셔야 됩니다. 빌라에서 임장 부동산 가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내가 낙찰받고 나서 그 부동산을 만났을 때 거기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거 안 팔린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 가격에 못 판다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낙찰 전에 받았어야 되는 매를 낙찰을 받고 나서, 안 그래도 무서운데 지금 안 팔리면 어떡하지, 명도 안 내면 어떡하지, 되게 많이 무서운데 낙찰 받고 나서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충격을 받으시더라. 근데 그게 아파트도 있는데 빌라에서 더 심해요. 그 가격에 팔리면 막 장을 지진다라는 중개사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인 건데, 또 이거는 중개사님의 어떤 능력도 되게 많이 좌우를 합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서 그 지역에 살 것처럼 해가지고 매물을 한 30개를 보라는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많이 보면 안심이 되겠지만, 요즘에 그 임장크루 그래가지고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사지도 않을 사람들이 물건을 막 30개씩 보고 하면은 중개사님들이 너무 이제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좀 하고 있냐면, 경매에서는 누가 이거를 무슨 호수를 얼마에 팔아서 얼마에 매도했는지가 나오니까 낙찰 받아서 매도한 그 지역을 가보고 그 호수를 가봐라. 우리가 내부까지는 확인을 못하지만 한번 밖에서 봤을 때 뭐 샤시가 바뀌어 있고 그러면은 수리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낙찰 받고 나서 어떤 얘기를 들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조사를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낙찰 받고 나서 갔을 때 그 가격이 안 팔려요, 요즘에 거래 안 돼요, 막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도 내가 충분히 어떤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했으면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또 이렇게 차를 가져가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임장을 직접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거기 계신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거기를 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내가 대중교통으로 너무 많이 불편한 지역이다 그러면은 인근에 이제 차를 가지고 가셔서 주차를 잘 하시고 반경을 넓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어느 루트로 해서 다닐 것 같은지를 좀 다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꼭 가봐라. 그리고 그 호수, 몇 동 빌라는 이제 몇 호, 몇 층, 몇 호에 따라서 향이 다르고 그 앞에 막 벽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입구가 어느 쪽으로 나 있는지, 주변에 혐오할 만한 어떤 기피 시설 같은 거가 있는지, 유흥가 옆에 있는 집이라든지 하면은 아무래도 좀 밤에 시끄럽고 막 술에 취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은 살기 좀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저기 호수를 보시면은, 저기 빌라는 이렇게 보면 저런 것들은 지금 해가 되게 잘 들고 앞에 뻥 뚫렸잖아요. 이 앞에 집이 언제 지으면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현재는 햇빛이 되게 잘 들고 막힌 게 없다. 근데 저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가 베란다가 앞집이랑 되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기 호수랑 여기 호수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위반 건축물이 있어서 건축물 대장을 좀 보셔야 되고, 거래가 자주 되는 그 금액대 안에서 느낌이 되게 중요합니다. 꼭 가보셔야 되는 이유가 그래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선생님, 저 같은 날 2개를 입찰을 해야 되는데 2개가 있는데 어떤 거 입찰할까요? 라는 질문이 와요. 느낌이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내가 맞아야 될 매를 먼저 맞아야 되는데 낙찰 받고 나서 거래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팔려,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충격을 받으시기 때문에 꼭 멘탈 약하신 분들은 거기를 가보셔야지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역에서 느낌이 되게 중요한데, 내가 만약에 거기에 갔을 때의 느낌이 괜찮네, 뭐 사람 살만하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나 여기 진짜 도저히 못 살겠다, 막 되게 음산하다라는 느낌이 있는 경우, 그 음산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 나랑 좀 잘 맞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여기서 매도된 사례들을 내가 많이 봐서 이 정도면 여기서는 거래가 되는 빌라가 맞아, 막 이런 것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가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빌라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여기 신축 빌라인데, 여기 주차장이 좀 잘 돼 있고, 이렇게 뭔가 임시로 좀 불법 확장을 한 것 같은데, 저게 불법 확장된 게 문제가 되는 게 뒤에 건물이 있을 경우거든요. 뒤에 건물이 있을 경우에 불법 확장이 문제가 되는데, 요거는 대지가 아니라 도로가 있어서 불법 확장이긴 하지만 일조권 사선 제한은 아니니까 아주 무거운 위반 건축물은 아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은데요. 일단은 뭐를 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근생으로 되어 있는 위반 건축물은 손을 대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수가 너무 작은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느낌, 그 음산한 느낌이 있는 지역은 갔을 때만 나오는데, 저는 그 음산한 느낌을 사진으로만 봐도 좀 알아요. 습기 같은 것도 사진에서 다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봤을 때 산 같은 게 옆에 있으면 경사가 심하거나 습하거나, 그리고 주변이 음산한 느낌이 든다거나 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님 살 것처럼 해가지고 막 30개씩 보러 다니기보다는 경매로 낙찰된 물건들은 그 사례가 아무래도 다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드린 자료 10개, 매도된 사례만 10개를 드렸으니까 제가 그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60개 정도를 검토를 했는데 그 중에 10개가 팔린 거예요. 그럼 확률로 치면은 지금 15% 조금 넘는 건데요. 그게 뭐 보유하시는 분들 중에는 팔고 싶은데 못 판 사람도 있을 거고, 원래 금방 팔 생각이 없이 낙찰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60개 중에서 2개는 임차인이 낙찰 받으신 사례였으니까 그냥 자기가 살 집을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불타는 장작이라고 고성가자들 모임 있잖아요. 거기서 태투님이 친구가 아는 분인가 누가 낙찰 받았는데 3개를 동시에 입찰하셨나 봐. 안 될 줄 알고 했는데 3개가 동시에 낙찰돼서 1개도 못 팔아가지고 지금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확률상 그렇게 낙찰만 받는다고 단타가 그렇게 잘 되지 않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처음에 입찰을 하실 때는 낙찰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낙찰 받으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사실은. 이제 막 명도도 너무너무 마음 급해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천천히 마음을 먹으시고, 저희 얼마 전에 실전반에서 제일 소액으로 낙찰받은 물건이 4천만 원짜리예요. 매매가가 4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하나, 빌라를 하나 매도를 했어요. 주말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행 가 있는 사이에 전화가 와서 받아봤더니 작년에 12월 말 정도에 잔금 치신 물건이 그 5구제곱미터 정도 되는 안성 빌라였는데, 그게 감정가가 7천만 원 넘었었어요. 근데 매도를 낙찰을 4천에 받아서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대. 4천만 원짜리 빌라에 강제 집행을 하셨대요. 명도가 이제 수월치가 않아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시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 그리고 막 수리도 하고 하느라고 2천만 원 들었습니다. 근데 2천만 원은 드셨는데 매도를 7천만 원에 하셔가지고 수익이 1천만 원 정도 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물건 또 입찰을 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오고, 그런데 우리 반은 왜 매도하면 다시 연락이 와요.
이제 아무래도 그 입찰을 하시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도와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식을 알려드리는 거면 이미 다 배운 내용일 텐데 이제 직접적으로 도와드리니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안성에 있는 5구제곱미터인데 그게 뭐였냐면은 전입이 있는데 이 전입이 다른 데 사는 사람이 잘못돼서 사실 약간 위장입차인 비슷한 물건이었는데 단독 낙찰 받으셨어요. 4천만 원에 단독 낙찰 받으셔서 그거로 이제 수익을 1,000만 원을 내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봤을 때 과거에 이제 실거래가 7천만 원 정도 여러 번 됐었고 평수가 이제 5구제곱미터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봤을 때 제가 그거를 추천을 제가 드리긴 했어요.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는데 얘기를 안 하시고 낙찰을 이제 받으셨는데 매도가 됐다고 연락이 와서 너무 기뻤고 너무 소액으로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제가 아니 우리 방 들어오셨으면 원하는 성과를 내야 되는데 너무 소액이라 내가 추천을 드리는 물건들이 다 이제 이분한테는 좌절이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희 반은 실제로 낙찰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잖아요. 물건을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낙찰가를 거의 이제 찍어드려요. 본인이 이제 얼마 정도 쓰겠다고 그러면 제가 그걸 봐드리는데 너무 소액이시니까 그림에 떡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낙찰받은 사람들은 저희 반 오면 2개월 안에 50%는 낙찰을 받는데 못 받은 사람들은 100% 못 받은 거잖아. 자기는 제 입장에서야 이제 50%가 받으셨으니까 엄청나다. 경매 실전반에서 50% 낙찰받는 거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입찰을 안 하세요. 입찰 안 하니까 낙찰 못 받는 건데 저희는 이제 워낙 성과를 많이 보여드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모든 단계를 다 이제 해드리니까 낙찰을 받으시는 건데 그거는 제 입장인 거잖아요. 저희 진한 기수가 50명 정도 중에 한 30개 정도 낙찰 받았어요. 2개월 동안에. 그리고 이제 종강하고 나서 다음 주까지 해서 50개 정도 받았는데 그 못 받으신 한 20분 정도는 100% 못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낙찰 못 받은 분들 편에 있어요. 낙찰 받고 나면 저희가 케어를 뒤에 저 멘토님이랑 다른 분들이 대출이랑 다 이제 붙어서 해주시고 저희가 낙찰 받는 거를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해서 운명이 바뀌거나 갑자기 삶이 윤택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뭐가 다른 거냐면 나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내가 했잖아요. 내가 물건 골랐고 입찰도 내가 했고 명도도 내가 했고 수리 매도를 내가 다 해봤기 때문에 나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자신감이 붙으면서 이 1,000만 원이 1억 같은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돌려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낙찰의 경험이 아니고 수익을 내는 경험이라서 낙찰만을 목표로 입찰하시면 손해봅니다. 저희는 반드시 수익을 내는 걸로 입찰하는데 그래도 시장이 잘 안 팔리고 내가 매도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힘들어가지고 이거를 막 빨리 그냥 전세나 월세 아니면 손해보고라도 막 팔고 싶은 마음이 들면 수익을 거의 못 보거나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한 분이 그러셨어요. 저한테 낙찰받고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 단타가 잘 안 되는 지역이었어. 너무 좋은 지역이었거든요. 광명이었어요. 근데 시세보다 조금 싸게 받았는데 그 사이에 가족한테 무슨 사고가 나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유지할 만한 정신적인 어떤 힘이 없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분이 낙찰가보다는 비싸게 매도를 하셨는데 비용까지 고려하면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었겠다라는 금액으로 매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목표로 입찰하시면 손해까지도 볼 수가 있고 반드시 수익을 내겠다라는 목표로 입찰하시면 수익이 내 생각보다 더 많이 날 수도 있고 열어봤더니 막 풀 인테리어가 돼 있었고 호텔급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생각보다 상태가 너무 나빠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최소 마진을 1,500만 원 이하로 잡으시면 잘못하면 손해본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그래서 좀 소액 물건들은 비용도 적게 들어요. 왜냐면은 한 달 이자가 내가 뭐 1억짜리를 낙찰받았다 그러면 한 달 이자가 30만 원이에요. 그 1년을 공실로 있다고 해도 이자가 4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1,500만 원을 싸게 받았으면은 취득세랑 뭐를 다 해도 손해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내가 딱 500만 원 벌겠다고 몇백만 원을 싸게 낙찰을 받으면 생각보다 상태가 나쁘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매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하면 손해를 봐요. 그래서 여러분 가셨을 때 현장 조사 꼭 하시고, 누가 임장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 다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주는 게 아니에요. 낙찰 받고 나서 되게 멘탈이 많이 무서운데, 내가 조사를 제대로 못했고 갔을 때 공인중개사가 나쁘게 얘기하고 그 매도자가 예고를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매도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거거든요. 내가 없을 때 누가 와서 보더니 한대. 그런데 그 불안한 시간을 못 견딘다는 거. 저는 늘 경매 투자를 하면서 제 마음의 평안과 행복 그리고 안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도, 제가 최근에 몸이 아파가지고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버거운 투자를 하게 되면은 몸에서 아플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짜증이나 이런 거를 배우자나 자녀한테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찰하실 때 꼼꼼하게 조사하시고, 남들이 뭐 조금만 해도 쉽게 벌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런 말 듣지 마시고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매도된 사례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임장조사 꼼꼼하게 하시고, 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조사했으면 공인중개사가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라는 자신감이 있으셔야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더운데요. 제가 얼굴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여러분 그 현장 되게 많이 중요하고, 봤을 때 주변에 싫어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보셔야 돼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점 보시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또 사람에 따라서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막 치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기운, 그 지역에 갔을 때 느낌, 기운 이런 게 되게 많이 중요하고, 내가 이제 너무 갈피를 못 잡겠고 금액대나 이게 팔릴지 확신이 없으면 과거 사례를 아주 딥하게 하셔서, 제가 드린 그 10개의 매도된 사례들 있잖아요. 그 매도된 사례를 직접 가서 보시고, 이게 왜 팔렸을까? 그럼 안 팔린 건 왜 안 팔렸을까? 팔린 거 왜 팔렸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기준이 생기면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사람이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신감이 근거도 없이 그냥 막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충분히 준비했으면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처럼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내가 잘 되려고 했는데 날씨가 맑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소풍을 갔는데 비가 와. 그러면은 이제 일정이, 그러면 잠시 비를 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약간 실패를 하고 내 생각처럼 다른 거하고 망하는 거는 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만만하게 보셔서 무모하게 투자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도 너무 많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명도 당하는 쪽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이 경매 넘어갔는데 법원에서 서류를 자꾸 보내요. 막 뭐 언제 한다, 막 조사한다 이러고 자꾸 와요. 그러면은 나가는 쪽이 훨씬 더 무섭다는 거. 보통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힘든 건 아니다, 저 사람이 훨씬 더 힘들다 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면 잘 되실 것 같습니다. 4천만 원짜리 빌라로도 수익 1,000만 원 낼 수가 있어요. 철저히 공부하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